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각적인 탐구 시간에서는요, 마리아 스바르보바가 창조해낸 독특하고 매혹적이면서도 솔직히 약간은 기묘하고 초현실적인 건축 사진의 세계를 뼛속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공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녀의 시그니처 수영장 시리즈를 하나씩 해독해 나갈 건데요. 대체 이 작품들이 왜 이토록 우리 시선을 강렬하게 훔치는지 그 미학의 해부학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수영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물장구 치고 왁자지껄 하고 좀 정신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수면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고요하고 물속에 있는 두 사람은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어요. 마치 시간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작가의 기막힌 작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벽에 적힌 저 붉은색 문구,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작가 스카갓, 직역하면 다이빙 금지라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한 안전수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 전체 환경을 꽉 잡고 있는 엄격하고 통제된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질서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일탈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거대한 은유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무대로서의 레트로 건축. 바로 사회주의 시대 건축물이 어떻게 무대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브루탈리즘이라는 안경을 한번 써봐야 합니다. 뭔가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거친 콘크리트나 타일 질감을 숨기지 않고 팍팍 드러냅니다. 마치 병원의 멸균실처럼 차갑고 뼈대만 남은 듯한 기능적인 아름다움이랄까요? 이 수영장들, 특유의 그 싸늘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완벽한 취특기죠. 이 공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스케일 좀 보세요. 화면을 꽉 채운 저 차갑고 거대한 파스텔 블루 타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시각적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히 기능만 남은 이 텅 빈 공간이 다이빙대 위에 서 있는 붉은 수영복의 사람을 아주 그냥 꿀꺽 삼켜버릴 것 같지 않나요? 침묵이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마법이 펼쳐집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타일들 사이에서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저 선명한 붉은색 사물함들 좀 보세요. 그냥 옷 넣는 평범한 사물함인데 작가는 이걸 마치 고대 신전을 떠받치는 웅장한 기둥처럼 써먹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 순식간에 가장 강렬한 미니멀리즘 무대 장치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대칭의 거울. 어떻게 이 기이할 정도의 완벽함이 우리 뇌를 속이는지 보시죠. 여기서 쓰인 대칭은 단순히 우와 보기 좋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한 심리적인 트릭이에요.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저렇게 먼지 한 톨 안 엇갈리는 완벽한 대칭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작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대칭에 집착함으로써 우리에게 여긴 현실이 아니야, 철저히 제조된 꿈속 같은 공간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제는 색깔에서도 폭발합니다. 분홍색 배경에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붉은 수영복, 그리고 거대한 창문 앞에서 자로잰 듯 줄지어 선 수영모들을 보세요. 여기서 인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에 포인트를 주는 예쁜 장식품, 딱 그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죠. 위, 아래, 양옆, 어디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의 저 소름 돋게 선명한 사방형 반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수영장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건가? 아니면 거대한 만화경 속에 만들어진 기하학적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하고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적인 소품으로서의 인간. 감정이 싹 지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화면의 글자, 데스키 바젠. 네, 어린이 수영장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린이 수영장이라면서요. 보통은 귀청 떨어질 듯한 비명에 물 튀고 난리도 아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작가의 렌즈를 거치는 순간 그 넘치던 생명력은 공기 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죠. 이 장면이 그 아이러니의 끝판왕입니다. 기쁨? 역동성?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홀로 앉아있는 저 사람을 보세요. 마치 멸균 처리된 박물관 진열장에 아주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마네킹 같지 않나요?
정말 묘하게 쓸쓸하고 기묘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의 텅 빈 얼굴에 주목해 보세요. 다들 똑같은 검은 수영복을 입고 표정은 완전 무표정. 무슨 군대 사열하는 것 같은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은 1도 남지 않고 오직 패턴만 남았어요. 굉장히 불안한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시각적인 리듬 게임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한쪽을 보고 나란히 섰네요. 검은 수영복에 붉은 수영모, 그리고 저 완벽한 간격.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 깔린 수영장 타일의 규칙적인 패턴을 사람을 가져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심지어 쩍쩍 뻗어야 할 체조나 스트레칭 동작마저도 수면에 반사되면서 완전히 정지된 패턴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진 인간성이라는 게 이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지워져 버렸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물 밖의 세상으로. 이제 이 인공적인 마법이 일상으로 어떻게 번져가는지 따라가 보죠. 여태껏 수영장 안에 그 소름 돋는 완벽함과 우리가 사는 평범하고 예측 불가능한 밖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작가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영장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공적인 미학을 마른 땅, 그러니까 우리의 뻔한 일상 공간 위로 멱살 잡고 끌고 나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건물 계단이요. 근데 서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방금 전 수영장에서 본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뻣뻣한 자세, 철저히 깔맞춤된 옷차림, 그리고 건물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버린 모습. 장송한 물 밖으로 바뀌었을 뿐 작가의 그 무서운 통제력은 그대로입니다. 먼지 풀풀 날릴 것 같은 이 황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렇게 긴장감 하나도 없는 총싸움 보신 적 있나요? 장난감 총을 들고 대치 중인데 액션은커녕 정모라 한 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정적만이 꽉 차 있어요. 뒤에 버티고 있는 거친 기둥들이 이 분위기를 훨씬 더 살려주네요. 아예 동네 골목길로 나가볼까요? 노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진짜 별거 없는 일상적인 순간마저도 이 세계관에 푹 감염돼 버렸습니다. 배경의 무심한 울타리, 빛바랜드 통일된 색감, 그리고 허공에 멈춰버린 듯한 저 발걸음. 오래된 필름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 같은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고요함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공적인 고요함의 의미. 도대체 우리 마음속엔 어떤 숨겨진 갈망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숨막히는 이미지부터 가만히 감상해 보시죠. 와, 배경은 눈부라치는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진짜 대자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거울 같은 수면과 그 위에 선 붉은 수영복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완벽한 통제입니다. 제 아무리 어지러운 대자연이라도 이 작가의 미학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저 완벽함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제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멸균실같이 차갑고 인공적인 완벽함에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 철저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쳐서 단일초라도 모든 게 내 맘대로 질서정연하게 통제되는 그런 세상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의 강렬한 욕망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 번쯤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